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40 총선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제22대 4월 10일 총선거에서 사전 투표자 숫자를 부풀린 선관위의 충격적인 조작질을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사전 투표 양일간 이 참관인이 집계한 사전투표 인원과 선관위 직원이 직접 선관위 전산망에 입력했던 숫자 부풀리기. 당시에 오죽했으면 참관인이 결정적인 조작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새벽 3시에 선관위 직원들이 봉인지가 붙어있는 사전투표함을 봉인지 띄어내고 투표지를 마구마구 쏟아놓는 그 충격적인 영상도 우리는 보았지요. 사전투표가 끝난 중앙선관위 앞에서 당시에 터졌던 중국 화웨이 와이파이, 이번에도 CCTV를 가렸던 선관위. 본 투표는 어땠습니까? 지금 터져나오는 이 충격적인 증거들, 가짜 투표지들과 색이 다른 투표지, 또 길이가 긴 투표지와 여기저기서 봉인지를 뜯었다 붙였다 한 투표함들이 사라지고 새벽에 다시 나타나고, 이런 충격적인 40 부정선거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왜 침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지금 현재 국정원 투표 조작 경고 현실이 됐으며 선관위 난리가 났습니다. 투표지 소각, 40선거 참관인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큰 소리 쳐서 죄송합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한 유저가 국정원이 물었다. 뇌피셜 뜸, 투표 조작 가능하다. 자, 이게 이제 작년도 소식 아니겠습니까? 작년도에 국정원이 개표 결과도 조작 가능, 국정원의 무서운 경고, 국정원이 점검해 보니 해킹의 구멍, 투표, 개표 조작 가능. 자, 이게 벌써 언제 쪽입니까? 작년도 10월 달에 한번 발표를 했었고, 또 11월 달에도 국정원이 경고를 했었지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번 40선거는 수개표로 하며 24시간 CCTV로 감시, 투표함이 이동할 때는 24시간 경찰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투표지 계육이나 이 전자투표기 그걸 아예 안 쓰고 오리지널 100% 수개표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미 사전투표를 세팅을 다 해놓고 조작을 다 해놓고 마치나 수개표하는 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정부는 왜 이런 허점을 드러냈을까요? 국정원도 이렇게 경고한 그게 현실이 된 거 아닙니까? 자, 뭐가 현실이 됐느냐? 국정원의 경고가, 제가 이제 증거도 너무 차고 넘치지요. 이게 이제 뭐냐? 그전에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40총선 개양을 결과입니다. 40총선에서 이재명이가 당선됐죠. 그런데 40총선 개양을 플러스 1074표 투입, 여기에 사전투표율 플러스 7.91%, 석장당 한 장. 이제 잘 보십시오.
22대 총선 계양, 인천 계양을 선관위 발표입니다. 요거는 왼쪽 있는 건 선관위 발표예요. 이재명 사전투표 0.60, 국민의힘 원희룡 0.38.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은 22대 총선 인천 계양구을 추정치 발표지요. 이재명 0.46, 원희룡 0.51. 여기서 쭉 보면 이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다? 사전투표는 이재명이가 약 한 60% 이상 사전투표가 많았으며 본투표에서는 뭐다?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압승을 했다는 이야기죠. 압승을 해서 본투표도 원희룡 후보가 이겼습니다. 1200표 이상 어전 이겼어요. 이 본투표도 원희룡이가. 그런데 여기서 사전투표로 이재명이를 승리를 하게 하고 본투표에서 또 조작질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전체 조작률이 무엇이다? 투표인수 44.7%, 추정치 14.9%, 투표인수 37%, 투표인 차이 6.7%, 전체 조작률 몇 퍼센트? 7.9%, 8% 더 이재명에게 가게끔 조작을 했다라고 공병호 박사가 딱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원희룡 후보가 너끈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작, 선관위의 조작으로 결국은 이재명에게 7%, 7.9%, 8% 더 가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저도 뭐라고 강조하느냐? 이 유저가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 이거는 뭐 산수만 아는 사람이 봐도 선관위의 조작질이네. 국정원도 경고를 했는데 선관위가 왜 이렇게 조작질을 했을까? 지금 또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 또 국정원 지금 조사 비밀리에 하고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뇌피설이지만. 자, 벌써 투표지 소각 작업 들어갔네. 박주연 변호사가 물류창고, 산 등의 실물 투표지 등 부정선거 증거 인멸용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박주연 변호사가 계속해서 지금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들을 찾아내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안내 문자가 왔지요. 전국의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니 산림 인접지역 소각 행위와 등산객, 상춘객 등은 산림 내에서 라이터, 담배 등 화기 취급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저는 와, 귀신 같다, 귀신 같아. 선거 끝나자마자 전국 산불. 선거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투표지 소각에 들어갔네. 자, 제가 하고 싶은 소리를 이 참관인이 기가 막히게 쏟아냈습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참관했던
또 이번 2024년 40선거 참관했던 참관인의 이번 부정선거 위헌 제기, 임주성님의 글, 40 총선 참관 및 윤석열 대통령께 제언. 2020년 4.15 총선과 같이 이번에도 부정선거의 핵심 고리가 사전 투표자 수 부풀리기였다는 것이 결론인 바, 특히 그것이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조작 및 그리고 사전에 준비된 가짜 사전 투표지 투입이라는 단순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실현되었다고 저는 확신 또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선거 조작의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며 그간의 법원의 비협조 등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를 사건화하고 소송을 한다 해도 쉽게 밝혀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특히 모든 프로세스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증거를 차단한 상태로 진행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가 감시 교육을 받고 참관 활동을 하며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투표함 상태를 점검하며 투표용지의 진위 여부를 주의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보다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했다면, 다시 말해서 투표장 내에 CCTV만 확보할 수 있었다면 절대로 이번 총선에서 선거 조작은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훼손된 투표통이나 봉인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부정선거의 전모를 밝힐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투표 장소가 야외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주민센터 등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선관위 관할이 아니고 행정부 관할로 본다면 얼마든지 CCTV 영상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선거가 끝났고 이미 선관위가 모든 투표장 내에 CCTV를 가리도록 명령을 했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투표장 내의 CCTV 영상 기록은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대만의 수개표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투표 상황이 과거가 되었지만 영상만 있다면 얼마든지 현재화하여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관위가 시도한 사전 투표 인수, 부풀리기, 조작의 증거를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거 조작의 스모킹 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놓쳤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유일한 기록인 현장의 CCTV를 가리고 국가의 대사인 선거 과정을 인멸한 행위를 문제 삼고 그 배경을 밝히도록 지금 당장 하십시오. 다만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이 남아 있다면 투표장은 가렸지만 주민센터마다 투표장 입구나 복도, 계단 등은 가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남은 3년을 버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추의 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당장 긴급명령을 내려서라도 부정선거의 전모를 밝히라는 명령을 내리십시오. 제일 먼저 각 투표장 인근에 CCTV부터 확보하십시오. 사건의 실마리는 단순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몇 군데라도
비밀리에 확보하여 사전 투표자 수를 점검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당장 긴급명령을 내리십시오. 지금 시점에서 이것이 마지막 남은 희망임을 윤석열 대통령님 명심하십시오. 2024년 4월 13일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40선거 참관인 임주성 올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발 대통령님, 제발 좀 움직여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